가끔씩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아니야,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게 돼요. 26살 상담사은 상담 대신 14세 클라이언트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녀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실제로 14살 아이를 돌보는 대신 자신이 도와주기로 맡겨진 그 아이를 성적 도구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테라피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6세 캘리포니아 행동건강임상가는 자신이 도와주기로 배정된 10대 내담자와 모든 전문적인 경계를 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혐의가 소년이 14살이었고 그녀가 근무하던 소년 구금시설에 있을 때 시작되었으며 올해 초 소년이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감독자가 우려를 보고한 후 그녀가 체포되었고 이것이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속이 안 좋아요. 정말요. 그의 정신상태 판단을 그녀에게 맡겼고 우리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신뢰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마르티네즈의 존 A. 데이비스 소년원에 구금됐고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임시 건강상담사를 배정했습니다. 그는 겨우 14살이었고 상담사는 24살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제 아이가 힘들고 약할 때를 이용해 그를 그루밍해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믿게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루밍이 약 2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올해 4월에 석방됐을 때 17살이었고 여전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민권 변호사 존 버리스가 가족을 대리합니다. 그의 법률사무소가 월요일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상담사는 치료를 가장해 소년을 계속 만나며 성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카운티와 주 직원들이 반복된 경고 신호를 인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모든 감독자들이 수년간 여러 경고 신호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콩코드 경찰은 보호관찰 당국이 수사관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10대와의 성관계 의혹 증거를 발견해 전 직원을 체포했으며 그녀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이위트니스 뉴스도 신원보호를 위해 10대의 부모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무신고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녀는 26살이고 이 일을 23살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이름도 겨우 아는 23살짜리 치료사를 소년원에 있는 14살 소년을 상대하게 보내는 거죠? 제 생각엔 그 자체로 이미 정신 나간 짓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강간범이 남자인 것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깊이 비틀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 소년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해요. 그는 14살이며 소년원에 있습니다. 그는 14살의 인생을 망쳤지만 매력적인 치료사가 그와 자고 싶어 해요. 그는 난 다 가진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소년이야 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이를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 여성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한 여성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나이로도 직업적 관계로도 더 적절한 상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국 비영리 단체 다크니스 투 라이트는 기관들이 성적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소년원에 있는 14살 소년들을 학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가해자들이 아이들과 그것도 취약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동보호 활동가들은 아이들이 그루밍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경고 신호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걱정하는 다른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겼어요. 그녀처럼 전문적인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녀처럼 전문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네, 변호사들은 다른 추가 피해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가족이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카운티는 추가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역겹고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너무나도 여러 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6세의 완전한 임상 전문가가 10대 소년을 그루밍한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된 상황이에요.
베이 에어리어 검사들은 전직 행동치료사 소피아 드로츠에게 충격적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관계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아름답고 젊으며 카리스마도 있어요. 원했다면 어떤 남자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맡고 있던 소년을 노렸어요. 26세 소피아 드로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고 청소년 센터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4세 소년을 그루밍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청소년 센터에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그녀는 그를 여러 번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소피아는 2024년에 그의 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소년은 캘리포니아 마르티네즈에 있는 콘트라코스타 청소년 구치소에서 2년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기를 마치고 올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소피아는 그를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런 여성 가해자 사건에서 항상 보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그녀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를 조종할 수 있고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며 그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국은 보호관찰센터의 감독자로부터 소피아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결국 그녀는 2026년 7월 14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년 가족은 현재 카운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변호사는 카운티가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피아처럼 그런 보호관찰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뭘 하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년은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소피아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형사 사법 자격증도 취득한 것으로 압니다. 소피아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물에 의한 성적 삽입,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 전송, 18세 미만인 사람과의 구강 성교와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어둡습니다. 예쁘든 눈에 띄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세상이 어두운 곳이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좋은 곳이지만 그 안에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네, 이제 정말로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